어느 엄마가 돈 하나 때문에 자기 딸을 과부로 만들겠습니까? 차라리 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죠. 망하기 일보 직전인 회사. 지 남편이 일군 회사라고 자기 퇴직금에 내 돈까지 다 털어넣고 생고생만 하다 겨우 숨 좀 쉬고 살게 됐는데, 동생이란 것들은 장사 된다니까 돈 내놓으라고 달려들지. 광숙이 이건 생판남인지 시동생들 감싸주기만 하지. 돈은커녕 여태껏 우리 광숙이 등골 빼먹고 산 게 저 집 식구들이라고요. 근데 우리 광숙이가 돈 보고 결혼했다고요? 독고타기 늘어놓은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 술도가로 직접 찾아간 한동석. 그리고 공주실이 울면서 풀어놓은 사실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 여자 독을 가득 품은 꽃뱀이에요. 업계에선 처음부터 술도가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 사고까지 난 걸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그 여자 아주 독한 여자예요.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고탁은 한동석에게 일종의 경고를 날리며 독수리 술도가가 얼마나 지저분한 뒷말을 달고 다니는지 알려주고, 마광숙이라는 여자와 일적으로도 얽혀선 안 된다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마광숙이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술도가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한동석이기에 독고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광숙이 꽃뱀이라는 말에는 뭔가 기분이 불쾌해져 왔습니다. 사람이 시끄럽고 조심성 없고 신중치 못하고 때로는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망나니 짓을 해댔지만, 그렇다 해도 돈을 노리고 접근할 만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걸 한동석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광숙이 정말로 독고탁이 말하는 나쁜 여자라면 사업가인 자신이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한동석은 페스타 기간 동안 선보일 양조장 테이스팅에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마광숙의 약주를 마시면서도 이걸 내칠지 아니면 선택해야 할지 고민만 수천 번 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한동석은 결국 선택이 필요한 듯 자신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박비서에게 물어보았죠. 독수리 술도가 대표 말야. 자네가 보기에도 꽃뱀 같고 독해 보이나? 북미 외교 사절단 건인이만큼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역말이 많아서 말야. 약주는 마음에 드는데 독수리 술도가는 뒷말이 너무 많아. 경영권 분쟁에 오너리스크까지 있어. 신라주조 회장은 그 여자 보고 꽃뱀이라 하더군. 박비서는 한동석의 물음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길. 회장님, 마광숙 대표님을 제가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꽃뱀으로 몰릴 만큼 영악스러 보이진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LX 전 직원이 맛본 막걸리 중 최고가 장광주였어요. 그런 진정성 있는 막걸리를 만드는 분이 꽃뱀이라뇨. 경쟁사가 아니고서야 그런 말을 할 사람 없어요. 회장님, 차라리 이참에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뒷말도 싹 사라질 것 같은데요. 내가 직접? 박비서의 말에 한동석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정답은 없어 보였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을 직접 만나 독고탁이 말한 소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박비서에게 차를 준비시키라 주문한 다음 독수리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양조장 안에서 열심히 술을 빚고 있는 마광숙이 보였죠. 한동석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100억만 주면 술도가 팔 수 있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말이 무색할 만큼 지 자식 다루듯 조심스럽고 조용한 손길로 술을 빚고 있는 마광숙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렇게 말은 독하게 해대도 자기 본심은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소문이 사실인지 결판을 내려온 것이기에 한동석은 물러나기보다 오히려 더 술도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한편 마광숙은 술을 빚던 중 갑자기 나타난 한동석의 등장에 깜짝 놀란 눈으로 회장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한동석은 그 말의 약주건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 대답했고, 그렇게 술도가 사무실에서 서로 마주 앉아 술도가에 대한 소문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 있었죠. 마광숙 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술도가가 형제들이랑 분쟁이 있다고 하던데요. 분쟁요? 네,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 소문이 났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형제들이 경영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업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돈을 노리고 한 결혼이다 뭐 이런 삼류찌라시 같은 추잡한 소문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주실이 나타나 억울하다는 듯 마광숙의 옆에 철푸덕하고 앉곤 한동석에게 따지듯 대답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래요? 우리 애가 돈을 노리고 한 결혼이라고요? 돈이라도 받았으면 몰라. 내 돈까지 다 빼서 술도가 망하는 걸 막아줬더니만 우리 애더러 돈 보고 결혼했다고 말하던가요?
공주실은 화를 내고 말을 이어가다 곧 울상을 짓고는 도저히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제 가슴을 퍽퍽 치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은 울고 있는 공실에게 엄마 사업하면 원래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 사업하면 간이며 쓸개며 다 집에 널어놓고 나간다잖아. 그래도 이 정도 뒷말이면 욕도 아니야. 그쵸 회장님? 하고 은근슬쩍 동석에게 자기 말이 맞다 호응해달라 눈짓했어요. 하지만 그 수법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공주실은 이 화상하고 소리치며 마광숙의 등을 찰지게 힘껏 내리쳤죠. 한동석은 깜짝 놀라며 만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실은 아프다고 그만하라는 마광숙의 말에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듯 우악스런 힘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내치고 수도꼭지라도 튼 것 마냥 눈물을 쏟아내며 한동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느 엄마가 돈 하나 때문에 자기 딸을 과부로 만들겠습니까? 차라리 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죠. 망하기 일보 직전인 회사. 지 남편이 일군 회사라고 자기 퇴직금에 내 돈까지 다 털어넣고 생고생해서 겨우 숨 좀 쉬고 살게 됐는데 동생이란 것들은 장사된다니까 돈 내놓으라고 달려들지. 광숙이 이건 생판남인지 시동생들 감싸주기만 하지. 돈은커녕 여태껏 우리 광숙이 등골 빼먹고 산 게 저 집 식구들이라고요. 근데 우리 광숙이가 돈 보고 결혼했다고요? 회장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아니 이러지 마시고 여사님. 하고 한동석은 눈물을 닦을 티슈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공주실에게 내밀었어요. 공주실은 킁하고 몰를 크게 한번 풀고 먹먹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또 무슨 소문이 있던가요? 얘 남편 잡아먹은 여자란 소린 없던가요? 돈 도골라 일부러 사고 냈다는 소린 안 하던가요? 아 엄마하고 광숙이 소리쳤지만 공주실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듯 한동석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좀 전까지 우리가 뭘 했는지 알아요? 둘째 시동생 이혼합의금으로 얼마 줘야 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고작 열을 살고 과부된 내 딸이 시동생 이혼 합의금까지 만들어줘야 할 판이에요. 우리의 손 보세요. 물에 다 불어서 이게 손인지 발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잠도 못 자고 손에서 피가 나도록 열심히 술 담근 건 내 딸인데 왜 내 딸이 욕을 먹어야 해요 왜? 공주실의 절규 어린 목소리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광숙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그러다 공주실처럼 엉엉하고 서럽게 울어댔죠. 한동석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두모녀가 집이 떠나가라 울고 있으니 조용한 집에서만 지내던 한동석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었죠. 또 울고 있는 마광숙을 보니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고 뻐근해져 왔습니다. 마광숙이 우니까 괜히 자기도 울고 싶어졌죠. 잠시 침묵을 지키던 한동석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마광숙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광숙 씨, 저는 여기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가족 간의 경영권 문제는 그럼 둘째 며느리 이혼합의금 빼고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건가요? 마광숙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한동석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른 후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식구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강수 씨 식구들은 제가 먹여 살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보고 결혼한 건 다 거짓이에요. 하늘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알겠다고 말한 후 눈물로 번져있는 마광숙의 눈을 보며 전철을 잃고 난 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정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해했나 보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문들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제가 섣불리 마광숙 씨에게 찾아왔네요. 무례를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한동석은 마광숙과 공주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북미 외교 사절단에 놓인 공식주는 마광숙이 올린 약주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마광숙의 독수리 술도가는 더더욱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많이 풀어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는 드라마는 재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